자, 7주 세 번째 시간이고요. 6장의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자,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면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승마 체험 그래서 아이들 프로그램입니다. 데려와서 말이랑 같이 한번 타봄으로써 말이랑 교감도 할 수 있고. 말하고 교감한다는 것. 이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애니멀 세라피라고 해서 동물과의 교감 관계 형성을 통해서 치료적인 정서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특화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물론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나는 말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 치유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두려움과 위험함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에 올라타기까지가 1차적인 두려움 극복 단계다. 그리고 2차적으로 스스로 조종하고 움직이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기수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이 프로그램을 전체 진행하는 건 이건 사회복사 하기 좀 어렵죠. 사회복사가 이런 것까지,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역량을 갖추면 좋겠지만, 이런 것까지 말을 지도하는 것까지, 말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까지를 역량을 갖추기는 건 그런 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건 강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고, 그 경험이 훗날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무섭다던 예은이도, 못할 것 같다던 선영이도 이렇게 말을 타봄으로써 긍정적 경험을 하나 더 체득한 셈이다. 재밌어요. 말 타니까 느낌이 좋아요, 애들은. 하지만 모두가 말타기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마방에서 진호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토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좀 속이 약간 메스꺼운가 봐요. 말냄새.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뭔가 말을 타기 두려워한다거나 뭐 건강 상태 안 좋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그냥 무조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강요해서 말을 타게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말을 타기 무섭다고 했을 때 그래, 자기 결정은 존중, 그래, 네가 싫다면 안 해도 돼, 무조건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사가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면밀하게 적절한 판단, OX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과정들이 경험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인데 나연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멘토도 걱정이 된다. 나연이가 이제 말을 무서워하는데 그걸 이제 냄새도 심하고 그래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말이 그렇게 무서워? 그냥 징그러워. 안 타기로 했어? 은지도.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말을 안 타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걸 본인들이 무서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태우는 거나 또 무조건 강요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넣어주기 위해서 말을 타도록 강요하는 거나, 우리가 사람의 문제에 OX 문제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자로서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보자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자, 뭐 바다에도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난 물에 못 들어가요,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OX 문제가 아니고. 홀로 마음껏 바다를 즐겨보기까지 한다.
오늘 얻게 된 진호의 긍정적인 성공 경험은 적어도 한 뼘만큼의 자아 존중감으로 커나갈 것이다. 실패하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그곳에 성공이 있음을 몸소 느끼고 배워가는 아이들. 아이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오늘 하루 함께 힘껏 노를 저어 거친 파도도 헤쳐보고 건강한 경쟁 속에서 마음껏 웃어도 보고. 이 래프팅 같은 경우에도 방금 지난 장면에 이런 분들은 강사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래프팅 강사를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뭐 물론 아니겠고요. 래프팅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관련된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강사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전문 강사에게 맡기는 것의 상황입니다. 웃어도 보고 소중한 추억도 함께 쌓아본다. 모래찜질. 가족 같네. 가족 사진 보니. 이번엔 아이들 스스로 먹을 음식을 장만해보기로 한다. 야채도 푸짐하게 직접 씻고 불판에 고기도 구워본다. 그 사이사이 선생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훗날 문제와 마주치더라도 오늘처럼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상담을 꼭 상담실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활동도 하고. 맛있는 식사 시간. 제인이가 정성스럽게 표정들을 보세요. 표정들을. 쌈을 싸더니 멘토쌤의 입에 직접 넣어준다. 이렇게 애교가 많은 제인이라니. 게다가 이젠 쌤에게 게임도 걸고 활짝 웃기까지. 그동안 무뚝뚝하고 말없던 제인이를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선생님은 이런 제인이가 좋다. 그런 제인이를 말없이 업어주는 선생님. 중간중간에 지금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이들의 행동, 표정, 한 나흘, 3박 4일 만에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동과 청소년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매력은 뭐냐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긍정적 변화가 금방금방 나타나요. 노인복지의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노인 분야에는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면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도 목표일 수 있겠는데 하여간 금방금방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로 금방금방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이 훨씬 밝아졌죠.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제인이의 가슴에서 느껴지고 있다. (4일째) 오후.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니 캠프의 마지막 밤이다. 언제부터인지 카메라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된 선영이도 예은이도 축구를 좋아하는 주성이와 진우도 아이들 모두 선생님이 그동안 찍어온 활동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캠프 첫날 뚱하고 별반 기대 없던 아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아이들은 이 순간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행복해하고 있었다. 선생님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까지 못하면 이거 후회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쌤과 함께 쓰는 편지 시간. 고마웠어요. 자, 중간에 좀 건너뛰겠고요. 이거 좀 볼까요? 안녕 진우야 쌤이야. 첫날부터 마지막 밤인 오늘까지 보장으로서 솔선수범 좋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줘서 쌤은 늘 든든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친해지면서 먼저 다가와주기도 하고 혼자라도 놓지 않고 했던 그 사소한 모든 것들이 선생님은 너무나 고맙고 벅차고 고마운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박수. 자, 선생님 박수. 그러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아이들. 주시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재원 선생님.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를 사랑해 본 건 처음이고요. 정말 꼼꼼할 수 있게 얘기를 들어주시는데 정말 감동 먹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막 고민도 털어놓고 같이 활동도 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이별이라니 너무 속상해요. 저는 마지막이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 편지에 멘토쌤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4박 5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멘토이기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만으로도 아이들은 외로울 것이다.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지도자 역할로 수행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그리고 내일이 있기에 우리의 아이들에겐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다시 공감을 해주시고 좋은 모습이 나올 때는 기쁨의 환호성을 불러주시고 뭐 있을까? 가족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에 의해서 가족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냐면 가족, 부모는 항상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항상 우리의 관심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줘야 돼요. 한번 이제 나를 한번 보래요.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지켜보래요. 아, 지켜보라고? 그거부터가 그거 스스로 알아서 무슨 일이든 하더라고요. 집안일도 그러고 자기 일도 그러고 애들 같지 않아. 엄마 나의 성향이 겨우 4박 5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에 같지 않다잖아요. 청소년들은 금방금방 변합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을 살려서 친구처럼 대화할래 이 말을 하고 딱 오는 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남자야. 근데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야. 이건 장점이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맞아? 제가 진짜 우리한테 맞아? 예를 들어서 뭐 물결이 돌 던지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저 파장처럼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그 계기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대화도 좀 더 많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 참 좋은 청소년 수련 거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여기까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청소년에서 4박 5일이었나요?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평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평생 함께 하죠.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1차적인 환경으로서 가족이 우리가 항상 그 개입 대상으로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4박 5일 만나고 끝날 수 있어요. 뭐 사회복지사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은 항상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이 청소년의 긍정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 영역에 항상 가족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게 우리가 환경에,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에 이중적인 초점, 우린 청소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1차적으로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